깜짝 놀랐죠? 기침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수업을 받게 된 교사 조명호입니다. 이쁘죠? 선생님이 PPT를 좀 손대봤습니다. 샤 교사 조명호입니다. 영상은 한 길어봤자 20분? 아니면 짧으면 15분 정도로 올라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 학습 점검에 올려져 있는 과제를 수행해주면 여러분의 출석이 인정이 되는 거고 수업을 들었다는 표시가 되겠죠. 뭐 빨리 듣고 놀아도 상관없고 뭐 빨리 듣고 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시간이라서 약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평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봐요? 학교도 안 나가는데? 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평가를 소개할 테고 그 전에 앞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을 이제 1년만 배우게 돼요. 이제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통합과학까지만 배우게 되는데 특성화고 학생이 왜 과학을 배워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겠죠. 우리 선생님도 실제로 과학을 왜 배워야 되지? 과학 선생님으로서 항상 그런 질문을 갖고 삽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한번 오늘 수업에서 달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이 되게 자연스러운데 영상 세 번째 찍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 1도 안 나오고 저작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무튼 자,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과학이란 거는 되게 정의 내리는 게 어려워요. 철학적인 문제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되게 광범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범위를 축소해가지고 어떤 다른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거 다른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책을 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수학이랑 범위를 좁히는 거죠. 과학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과학이란 이제 고양이는 착지에 능하다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착지에 능할까요? 뭐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들 알겠지만 고양이들은 높은 데에서도 잘 착지하고 그리고 낮은 곳에서도 높은 곳으로 잘 점프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3번이나 다시 찍은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 유튜브 채널을 선생님이 들어갔더니 이제 영상을 다시 유튜브에 올릴 때 저작권 침해 문제가 뜨더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 영상을 잠깐 강의를 멈추고 보고 들어와 주세요. 약 2분 정도 영상이거든요. 어떤 것에 주의를 하느냐? 과학 개념이 어떤 게 쓰이는가에 집중을 하면서 한번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 URL은 우리 EBS 온라인 클래스의 강의 설명란에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이것을 클릭하고 한번 보고 옵시다. 자, 뿅 보고 오면 돼요. 보고 오셨나요? 보고 왔어요? 네, 보고 왔어요. 자, 보면은 뭐 잘 착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고양이도 있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던가요? 일단 선생님이 가장 기억나는 것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고양이가 사족보행 생물이기 때문에 네 다리를 활용을 해서 충격을 분산을 해준다. 분산을 해준다. 혹은 이제 약간 스프링 역할, 충돌 시간을 늘려서 붕 하고 퉁 이렇게 튀어나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리가요. 또 그리고 뭐 중력 때문에 내려온다. 중력 때문에 고양이가 떨어지거나 뭐 사람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충격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운동량, 운동에 대한 양,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량이라는 어떤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눈치가 채지나요? 다른 색깔로 쓸까? 자, 이러한 이제 충격이라던가 충돌 시간, 중력, 운동량 등등 같은 것들이 모두 개념인데,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이 고양이는 왜 착지에 능한가?
대한 현상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게 이제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과학인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과학이란 건 이제 개념을 바탕으로 다시 개념을 가져와서 개념을 바탕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콜라를 막 흔들어, 막 자전거를 타고 콜라를 들고 왔어.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랬는데, 그리고 콜라를 딱 까면은 이제 기포가 와르르 나오겠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원래는 압력이 굉장히 센 상태로 압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흔들다 보니까 이제 압력이 작아지고, 그리고 압력이 작아짐에 따라서 부피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압력과 부피라는 개념을 가지고 선생님이 코카콜라가 흔들면은 왜 푸스 이렇게 기포가 나오는지에 대한 현상을 설명을 했죠. 즉 압력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다 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설명 방식이에요. 설명 방식.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죠. 스마트폰이 이제 만들어졌어. 그것은 이제 전파를 이용해서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전파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물론 전파라는 개념은 아주 한 19세기, 18세기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과학이란 거는 이제 불변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도 마찬가지죠.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를 이제 진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과학은 진리도 아니고 무조건 뭐 정해진 법에 따라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느 정도 통용되는 널리 알려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뉴스는 고양이가 7층에서 떨어지면 멀쩡하다라는 이제 기사 혹은 칼럼으로 올린 건데요. 근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돼요.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틀릴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항상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겠죠. 선생님이 이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고양이가 왜 7층에서 떨어지면 멀쩡할까요? 이제 6층 이하에서는 아직 종단 속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종단 속도 어렵죠? 쉽게 받아들이세요. 종단 속도에 다다르지 않아서 고양이가 준비를 못해요. 다만 이 종단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좀 편해져가지고 떨어질 착지 준비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이 찾아본 결과 이거는 약간 정확성이 없는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대학 물리학 책도 나와 있고 엄청 좀 약간 왠지 모르게 유행이 된 이야기지만, 논문을 찾아봤지만 하이라이즈 신드롬이라는 이제 논문을 찾아봤는데, 이제 고양이가 높은 데서 잘 떨어져요. 뭐 그런 경향이 있대. 그런 이제 사고를 한 100 몇 가지를 조사해 놓고 부상 빈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부상 정도? 뭐 해봤더니 6층이 더 7등보다 높더라. 원래 반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선생님은 이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유튜브라던가
뭐 또 구글 검색이라던가 뭐 네이버라던가 엄청난 다양한 이제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잘못된 정보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 항상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선생님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과학은 이제 개념을 도입을 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 와중에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가 있다. 물론 뭐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 혹은 창의력, 뭐 더 나아가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서 의사소통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친구들이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하겠다. 정말 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사고가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비판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과학을 왜 배운다?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논리적인 사고라고 해도 돼요. 가지고 이것을 기르려고 수업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평가를 소개할게요. 이제 보통은 이제 2학기부터 봅시다. 2학기는 이제 우리가 학교를 나온다 가정하고 진행되는데요. 보통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에 수행평가 한 번이 일어나요. 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근데 이제 온라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가 사라졌어. 그래서 이거를 수행평가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수행평가 한 번, 수행평가 두 번, 기말고사 한 번으로 중간고사는 이루어지고요. 여기 나와 있죠. 수행 두 번, 기말 한 번. 근데 2학기는 중간, 기말 한 번씩 그리고 수행평가. 이 뒤에 붙은 2는 그냥 번호의 의미지 두 번 본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보통 탐구, 과제, 참여도 순으로 일어나되고 온라인 계약했을 때는 이 과제와 참여도 과제는 선생님 아까 말했던 학습 점검 뒤에 얘기할 거고 참여도는 이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냐겠죠. 그리고 탐구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학습 점검 시간이네요. 너무 빨리 끝냈나 수업을? 자, 이것은 이제 친구들이 온라인 클래스 OX 퀴즈란에 선생님이 문제를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서 이 문제들을 풀면 되겠죠. 과학은 사회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OX. 자, 너무 쉬워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토론방에 입력을 하라고 하네요. 선생님이. 사과는 왜 떨어질까요? 이것은 이제 유튜브 영상에 답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유튜브 영상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떨어지는 건데 이 힘이 아마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뭐 떠먹여주죠. 자, 이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사과는 뭐 때문에 떨어진다. 사과는 문자 형식도 선생님이 적어주네. 사과는 뭐 때문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어요. 이 문장을.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이제 우리 7교시가 4시 20분에 끝나죠. 오후 4시 10분까지 과제와 강의를 완강을 한다면 여러분의 출석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귀여운 부르니 보면서 얘기 제일 귀여운 것 같아. 겨울왕국에서. 아무튼 부르니 키우고 싶다. 자, 잡소리는 그만하고 이렇게 부르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은 이만 안녕.